평생을 가족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셨지요. 이제 좀 편안해질 만도 한데 가끔 우리 마음을 사납게 핥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존경받는 세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다고 무시하나 싶은 서러운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 툭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마주친 젊은 사람의 무례한 태도,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은근한 자랑질까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밤잠을 설치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러나 싶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지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며칠 동안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도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이 자꾸 생각나면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할 걸 하고 후회도 됩니다. 자식들에게 말해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엄마 아빠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면 더 억울하고 외롭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내가 너무 작은 일에 상처받는 건가 싶어 스스로를 탓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아니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대접을 받고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사람다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젊은 직원이 귀찮다는 듯이 물건 위치를 알려주더랍니다. 나이 드신 분이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서운했답니다. 또 어떤 분은 동네 카페에 갔다가 주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더니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혀를 차더래요. 그 소리가 며칠 동안 귓가에 맴돌았답니다. 이런 일들이 사소해 보여도 쌓이고 쌓이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아픔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기가 세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지요. 마음이 넉넉하고 곳간이 가득 찬 사람은 남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마음속에 열등감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못나 보일까봐 먼저 가시를 세워 남을 찌르는 것이지요. 마치 겁 많은 강아지가 더 크게 짖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겨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가여운 영혼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투사라는 개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과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 부족한 며느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위가 장인어른께 건방지게 구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나이든 손님에게 짜증내는 젊은 직원은 사실 자기 일에 자신감이 없어서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결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들 자신의 내면이 가난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능력 있고 마음이 든든한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손하게 대하고 배려합니다. 그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존중할 줄 압니다. 반대로 무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나이라도 앞세워 우쭐대려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젊다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나이 든 사람을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느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무례함에 화를 내는 것은 사실 그 가난한 마음의 불길에 귀한 내 마음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바뀌겠지라는 기대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독이 든 항아리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을 당신의 따뜻함으로 녹이려고 하면 오히려 당신만 지치고 맙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다 보니 손해만 보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하고만 있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신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참는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품격 있게 행동하려는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당신을 계속 아프게 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함과 단호함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쏟는 에너지를 아껴두시기 바랍니다. 그 에너지로 당신 자신을 돌보고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곳간을 채워주는 사람과 당신의 곳간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에게서 평안과 기쁨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에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듯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억지로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서로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오래전 로마의 지혜로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너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일 뿐이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너도 같이 짖을 것이냐? 정말 맞는 말씀이지요.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그릇 크기를 보여주는 것일 뿐 결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어도 흙탕물은 황금도 진흙탕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황금은 씻으면 다시 빛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명상록을 보면 수없이 많은 배신과 음모와 비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켰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심리학입니다.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다시 멀어지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삶의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절한 거리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거리를 말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결점이 보이고 실망하게 됩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 중간에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무례한 사람과는 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저급한 사람들과 굳이 엉켜 싸우며 내 품격을 떨어뜨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높은 산처럼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으면 됩니다. 비바람이 친다고 산이 움직이지 않듯 타인의 입에서 나온 오물 같은 말들이 당신의 영혼을 더럽히게 두지 마십시오. 산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욕하든 비난하든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구름을 품고 해를 맞이합니다. 당신도 그런 산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산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풀과 다릅니다. 풀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하지만 산은 태풍이 와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풀이 아니라 산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풀이 아니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산 말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 얻는 지혜입니다. 조선시대의 큰 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말에서 드러난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무례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은 자기 그릇에 담긴 것이 별로 없어서 금방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릇이 큰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깊은 우물은 소리 없이 물을 담고 있지만 얕은 웅덩이는 조금만 비가 와도 철벅철벅 소리를 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바로 그 얕은 웅덩이의 소리입니다. 다산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으셨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남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내 길을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두고 내 안의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맞받아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귀면 가슴만 답답하고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존중의 심리학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제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력적인 말도 큰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당당한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례한 사람도 기가 꺾입니다. 존중의 심리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 해도 나는 높은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지만 동시에 남의 무례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침묵의 위험입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졌을 때 즉시 맞서지 마시고 그저 3초간 지그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화난 표정도 비굴한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서 있는 순간 상대방은 자기가 던진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 정적은 100마디 말보다 무겁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그 깊은 눈빛 앞에 자신의 천박함을 깨닫고 스스로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대답입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특히 당신의 침묵이 흔들림 없이 고요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상대방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고요하게 눈을 바라보면 상대방이 먼저 눈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색해하며 말투를 바꿉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자기 말을 되돌아볼 시간을 줍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상대방은 자기가 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속이 풀리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차분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무례하게 말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서운하구나. 다음부터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구나. 짧지만 분명한 이 한마디가 소리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사위가 건방지게 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야 편안하지 않겠나. 이런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싣지 않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너는 버릇이 없어 같은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도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 나는 서운하다고 하면 그것은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운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둘째는 마음의 문 닫기입니다. 그 사람이 뱉은 말은 그 사람의 입 앞에 버려두고 오십시오.
집에까지 그 말을 보따리에 싸서 가져와 펼쳐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 말을 곱씹으며 혼자서 더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을 텐데 우리만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참 가난하구나라고 측은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툭툭 털어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털어버리냐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구나.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아니라 연민이 생깁니다. 화는 나를 태우지만 연민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려다보는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의 열쇠를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내 기분을 결정할 권리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종이에 그 사람이 한 말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것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 말을 내 마음에서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음의 짐을 물리적으로 버리는 행동이 심리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용기입니다. 가족이라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꼭 만나야 한다면 만나는 시간을 짧게 하십시오. 전화가 와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평온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구멍난 항아리로는 다른 사람에게 물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먼저 내 항아리를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인정은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무한정 인정을 베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진짜 인정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에서 나누는 따뜻함입니다. 일방적으로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무례한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해도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돌을 그대로 맞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 돌을 주워서 정원의 디딤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입니다. 그 끔찍한 환경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최후의 자유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들은 반면교사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이 거울이 되어 당신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니체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그저 상처로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 시간에 피고 지며 향기를 품습니다. 당신의 삶 또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향기롭고 귀합니다. 세월이 선물한 그 깊은 주름 속에 담긴 지혜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아온 인품과 지혜는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당신만의 보물입니다. 무례한 이들의 소음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 당신의 평온한 마음을 그 무엇도 깨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들판에 핀 들꽃을 보십시오. 아무도 가꾸어 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매년 제때가 되면 아름답게 핍니다. 그 꽃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본성에 따라 피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알아주든 말든, 인정해주든 말든,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시부모님 눈치 보고, 직장 상사 눈치 보고, 이웃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직장 다니고 부모님 봉양하느라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킬 시간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 대신 고생한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스스로를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았어. 잘 견뎠어.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분이라고요.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도 당신 자신만은 당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무례한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일도 있었지만 좋았던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본 햇살, 맛있게 먹은 식사, 반갑게 인사해준 이웃, 이런 작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은 무례한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나쁜 일에만 집중하느라 좋은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때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풍깁니다. 그것은 거만함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경험이 만들어낸 품격입니다. 그 품격 앞에서는 무례한 사람도 기가 꺾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말투가 다릅니다.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아무나 함부로 말을 던지지 못합니다. 이것은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안에 중심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바로 존중의 심리학이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병들게 하지는 마십시오. 미움과 원망은 독약과 같아서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되 그것에 감정을 쏟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은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로 남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떠오른 무례한 사람이 있나요? 이제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단호한 한마디가 있다면 마음속으로 외쳐보거나 댓글로 짧게 남겨주세요. 그 말을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도 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깊고 따뜻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례한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의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하루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